그래서 우유가 보약인지 독인지 정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책 읽어드릴 때 채식 의사 이름 기억나시나요? 존 맥두걸.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자문의 그리고 영양 전문가 누구예요? 존 맥두걸. 옛날부터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의였어요. 그 채식 의사 그 책 쓰신 분이 제가 이 연결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라든지 육식이라든지 이걸 끊었을 때 우리 몸이 나아지고 질병이 좋아진다는, 그걸 정말 한번 믿어도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또 확신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여기 보면 전 세계 유제품을 먹지 말라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유제품을 먹지 말라고 강하게 말해야 하는데, 이거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보다 더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만약에 우유를 아직도 먹고 있으면 조금 바꿔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우유를 먹고 있어. 그럼 이제는 아이는 우유를 먹어도 돼가 아니라 아이도 우유를 바꿔야 돼요. 뭐로? 다른 건강 채식 음식으로.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아이들은 괜찮아. 아이들은 우유를 먹어도 괜찮아. 왜냐면 태울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가 아니라 더 많은, 지금 뭐 썬라이더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채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썬라이더가 모든 비건들, 채식주의, 그리고 육류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이런 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암세포 성장, 아까 전 뉴스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유 속에 함유된 IGF-1이라는 성장 인자가 있대요. 근데 이게 암세포마저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뼈 성장을 돕는 물질로도 유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은 급격하게 되죠. 성장은 돼요. 아이들의 성장. 근데 나머지 이제 안 좋은 우리의 세포들도 성장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도 영양 공급이 과잉된 상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지금처럼 음식 문화가 발달돼 있거나 영양 과잉이라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영양이 과잉돼서 많은 분들이 아프지 영양이 결핍돼서 아프신 분들 없어요. 영양이 결핍된 사회에서는 우유가 정말 소중했고 우유를 먹어야 됐고 그런 운동을 했지만, 영양 공급이 과잉된 이런 사회에서는 우유를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우유 먹고 있다 그러면 우유는 끊어주세요. 금지 물품으로, 금지 식단으로 제가 항상 넣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라는 퀘스천을 항상 줘요. 수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라는. 그래서 이 문화가 반드시 점점 흩어지고 옅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요즘 먹고 있을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 가축, 육류, 보면 항생제 먹는 가축, 이거는 다 인정하시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새로운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항생제를 먹는 가축 때문이래요. 또 환경 호르몬의 심각성이 언급될 때마다 여기저기서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점점 많이 터져 나오니까 이제는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 가축이 나오거나 항생제라는 단어가 많이 대두됐죠. 그런데도 요즘 그냥 어때? 인생 뭐 한 번인 거 즐겨 이러면서 먹어요 그냥. 왜냐? 아까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질병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먹고 내년에 암 걸린대, 그러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독극물이 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의식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균의 발견 비율이 높은 국가래요. 선진국의 2배에서 10배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어디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라는 거죠. 가축이 먹는 사료에도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 가축의 분유로 항생제가 배출된 후 이것이 다시 주변의 물로 흘러 들어가서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점이 뭐예요? 속도죠. 택배 정말 빨라요. 서비스 정말 빨라요. AS 하면 바로 와요.
근데 단점이 뭐죠? 속도예요. 고기를 빨리 키워야 되고 가축을 빨리 키워서 많은 음식점에 공급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빨리 키워야 되죠. 그러면 뭘 먹여야 돼요? 항생제를 먹여야 돼요. 항생제 먹인 사료를 먹여야지 빨리 가축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의 2배에서 10배 이상의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의 항생제를 사용하면 성장 속도가 2배가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풀과 사료만 먹는 가축을 100kg 키우는데 1년이 넘게 걸린다면 항생제를 먹은 가축은 8개월 만에 100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빨리빨리 나오고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들이고 더 오래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빠르고 싸게 많은 양.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안 좋다. 고기는 피해야 된다. 고기는 웬만하면 더욱더 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에만 건강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음식의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뭐예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다음 세대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고요. 우유 얘기 또 나왔죠. 우유는 동물성 식품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식물성 아니잖아요. 동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인슐린 호르몬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합성, DNA 복제, 위산 분비, 상처 치유력, 세포가 지방으로 바뀌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식단 짜드릴 때 뭐 꼭 빼라 그래요? 우유 꼭 드시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죠. 우유는 인슐린 분비가 2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방이 찔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혈액 내 지방이 쌓여서 성인병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우유 단백질은 콩 단백질에 비해 인슐린 분비가 2배가량 높다는 연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유 대신 콩 단백을 먹어야 요즘 많이 이렇게 채널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의대 권장 식단에는 우유가 없어요. 대신 물, 채소, 과일, 건강한 단백질, 통곡물의 섭취가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한 단백질이에요. 건강한 단백질.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찍은 거 제가 계속 틀어드렸잖아요. chen 박사님이 말한 질 좋은 단백질 뭐라고 했죠? 혹시 대답해 보세요. 네. 단백질의 함량? 땡. 아니죠. 신장 건강에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 검토해 볼 때 우유 섭취는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돼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할 권장식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이 아니고 완전식품이지만 이제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고기 좀 멀리 떨어지면 괜찮아. 건강 쪽으로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150세 시대도 올 수가 있는데 내가 병 걸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히 이러한 습관을 들인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 습관,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되 텀을 주면서 조금 먹는 거죠. 그래서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물성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